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13탄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서늘하고 좋죠.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길 가다가 보면 버스에서 미세먼지 승용차 안 타면 미세먼지 없어집니다. 뭐 이런 정말 중국 발밑에 엎드려서 싹싹 비는 친중 사대주의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승용차에서 먼지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미세먼지는 고비 사막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거 과학으로 다 압니다. 까면 고비 사막 성분이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흉악한 세월입니다. 오늘도 우리 흉악한 그러나 매우 사랑스러운 돼지 김정은은 도간에 갇힌 쥐처럼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죠. 시진핑 만나고 와서 오늘 아침 9시 반에는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에 기자를 대동하고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정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질 않아요. 너무 불쌍해서. 이미 도간에 든 쥐입니다. 저건. 천지사방으로 저렇게 튀어다니면 이미 신이 아니죠. 신은 저렇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똥오줌도 별도로 싸겠다고 화장실까지 들고 다니는 그 위대한 존재가 무슨 빚에 몰린 파산을 앞둔 그런 비참한 기업인 비슷한 모습으로 마치 여기 가서 돈 빌려볼까 저기 가서 돈 빌려볼까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천지사방 뛰어다니며 다니는 모습 보니까 저 젊은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까지 들어서 오늘은 김정은 얘기를 오히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은 드루킹의 그 기술적인 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원리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현대 기술이 이렇게까지 가 있으면 그 안에서 똑바른 정신을 차리고 독립적 개인으로서 자기의 주체적인 독립적인 판단력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우리가 좀 제법 근본적이면서도 철학적이면서도 고상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드루킹은 말이죠. 인터넷에 그 허점을 파고들어요. 이렇게 허점을 파고들어서 여론을 조작하는 걸 두고 학대, 남용, 착취 이런 걸 뜻하는 어뷰징을 씁니다. 신한 섬노예 있잖아요. 소금노예. 그런 게 이제 레이버 어뷰징이거든요. 노동 착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제적 착취, 막스가 쓰는 거예요. 막스가 쓸 때의 용어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인데 이런 건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가다 놓고 학대하고 그 불법적으로 막 하는 그런 종류의 그 남용 혹은 착취이기 때문에 어뷰징을 쓰죠. 어뷰징이란 단어는 우리가 그 아동 성범죄에서도 똑같이 써요. 아동 성범죄 행위를 child abus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드루킹이 한 짓은 전 국민을 어뷰징한 짓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터넷 어뷰징인데 이 어뷰징의 기술적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첫 번째 화면 좀 보시죠. 이 기본적으로 원리는 뭐냐면 그 검색 엔진이라는 건요. 많이 본 기사가 순위가 떠요. 그러면 그 기사의 링크를 찾아 들어가서 클릭을 계속 해주면 그 기사의 순위가 뜨겠죠. 많이 본 기사가 순위가 뜨는 현상은 오늘 네이버가 웬일인지 구글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걸 패턴을 보였어요. 자, 트럼프의 폼페오가 방북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글에서도 보면 VOA가 1, 2, 3등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언론 정말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기사를 사람들이 VOA 기사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Voice of America. 그래서 VOA 기사가 1, 2, 3입니다. 네이버도 보세요. 네이버도 보면 전부 1, 2, 3위가 VOA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보면 우리가 검색했을 때 그 순위가 위로 올라와요. 이게 검색 엔진의 기본 원리죠. 드루킹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법칙이 많이 본 척 조작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로봇이 자동으로 그 기사를 찾아서 계속 검색한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순위가 뜨잖아요. 그럼 남들이 진짜 사람이 들어와서 검색했을 때 제일 위에 있으니까
누르기가 확률이 높죠. 누를 확률이. 그래서 많이 본 척, 검색을 많이 한 척 조작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 드루킹 조작 법칙의 1번 법칙입니다. 2번 법칙을 한번 보시죠. 네이버를 특히 이제 네이버가 이게 일부러 이런 일부러 했다라고 말하면 네이버한테 제가 고발당할지 모르는데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인간들 일부러 매크로 조작, 드루킹 조작이 편하도록 시스템을 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최고 경영진한테 물어볼게요. 당신들 혹시 매크로 조작하는 사람들하고 음으로 양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영혼에 있어서 교감을 하는 사이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러면 시스템 어떻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고요. 자, 보세요. 네이버에는 구글 같은 데 없는 기능이 있어요. 실검이에요. 이게 실검이 참 창피한 기능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남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남들에 대한 이 의식을 많이 해요. 이거 많이 하면요, 문화가 획일적이고 수능주의적 문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어느 날 가니까 뭐였죠? 애들 시꺼먼 패딩옷 전부 다 입고 다녔잖아요. 이게. 그게 교복으로 불렸잖아요. 노스페이스인가? 시꺼먼 패딩옷. 그러니까 남들이 패딩옷을 입는다 그러면 나도 입어야지. 남들이 아디다스 특정 모델의 신발을 신는 게 유행이다. 그럼 나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남들의 행태에 대한 관심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네이버가 내놓은 굉장히 사악한 서비스가 바로 실검입니다. 남들은 뭘 검색하고 있지? 아니, 남들 검색하는 걸 왜 신경 쓰냐고요. 내 검색하면 되지. 그러니까 네이버 보면 대문관 하면 맨 오른쪽에 띡 누르면 실검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조작한다는 그런 소문도 많이 돌죠. 얼마 전에 신한 섬노예 같은 경우에는 실검 1위에서부터 실검에서 20위 밖으로 밀려서 사라지는데 30분인가 얼마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네이버 이거 너무 조작 심하게 한다 이런 원성을 샀죠. 어쨌거나 이 네이버 실검이라는 서비스는요,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붕어빵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네이버 실검 이용하지 마세요. 드루킹은 네이버 실검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이버에다 대고 검색어를 계속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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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그네. 하루에 기계가 100만 번 검색어를 넣으면요, 그 검색어, 닭그네라는 검색어가 1위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남들은 요새 검색을 뭘 해? 눌러보니까 닭그네야. 그러면 띡 눌러보면 거기에 온갖 쌍욕과 이상한 그림 그려놓은 블로그 페이지가 나온다든지 혹은 그런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의 심리적 약점. 다시 말해서 남들의 행태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과 동일한 행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적 약점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가 이상야릇한 아주 사악한 실검이라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놨고 드루킹은 그거를 공격을 하는 거죠. 닭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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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그네. 기계가 자동으로 100만 번, 200만 번 검색한 척하면 실검 1위로 가는 겁니다, 이게. 드루킹의 법칙 2. 그거였죠. 네이버 검색을 많이 해서 실검을 띄워라. 관심의 주제를 조작하는 거죠. 드루킹의 법칙 3번 볼까요? 댓글 공감을 조작해서 여론을 주도해라. 자, 여기 가만 보세요. 이 댓글 보면 순 공감순으로 딱 뿌려져요. 공감이 많으면 댓글이 위에 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 박 대통령 저기 어디야 아파서 병원 허리인가 아파서 병원 잠깐 다녀온 거에 대해서 댓글 붙은 거 보세요. 살벌하잖아요. 재판은 안 나가는 년이 살아보겠다고 병원 가네. 또 다른 댓글은 일반인은 암덩어리가 있어도 외집 못 나간다고 하면서 암덩어리가 있어도 모집 못 나가요? 나가는데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거든요. 죽은 것도 아니고 허리 때문에 속보까지 뜰 일인가. 난 또 죽을 병이라고. 허리는 나도 아프다. 아프면 그냥 나가 되져버려라. 머저리 같은 당년 대가리를 쳐낸 다음에 치킨 만들고 싶네. 이런 개 잡년이 효성태가 그리하라고 시키더냐? 니도 아구창 좀 터지자. 미친년 뻔뻔한 년.
이런 종류의 댓글을 이건 조작해서 떴는지 공감 조작해서 떴는지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종류의 댓글을 막 띄울 수 있다고요. 이게 댓글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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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500번만 누르면요 댓글 순위 맨 앞으로 끌려 올라가요. 자, 이게 드루킹이 쓰는 수법입니다. 다시 말해요. 첫 번째, 검색창에 대고 검색어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검색이 1순위로 가요. 맨 위로 올라가요. 특히 네이버는 실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검에 들어가는 검색어를 조작을 해서 띄운다고요. 아, 참 저도 한번 실검 1위 갔어요. 진짜로 갔어요. 근데 바로 끌려 내려왔어요.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 그 역사 교과서, 역사 교육 정상화 토론이 붙었을 때 제가 상대방을 좀 많이 박살을 냈거든요. 그 벡터 대첩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벡터 대첩을 했더니 실검이 그날 밤에 한 1시간 동안 1위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실검 조작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가서 검색어를 계속해서 다끈해 넣어서. 세 번째는 댓글, 특정 댓글을 딱 찍어가지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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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면 그 댓글이 1순위가 가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수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수법을 쓰려면 그냥 이게 뭐냐 개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름 사악한 개념이지만 괴벨스 개념이에요. 괴벨스가 이런 말 했거든요. 저 독일어는 영어로 할게요. 괴벨스가 독일어로 했어요. A lie told once remains a lie, but a lie told 1,000 times becomes the truth. 한 번 거짓말하면 거짓말로 끝나지만 같은 거짓말이라도 10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 이 괴벨스가 히틀러 선전선동 총책임자였잖아요. 국어 선생인가 무슨 아무튼 그런 종류 가르치던 인간이에요. 아주 사악한 놈인데 더 재밌는 건요. 그 왜 낙곰수 하던 그 김용민 있잖아요. 김용민이 주도했을 거예요. 그 국민방송 했을 때 그때 국민방송의 그 주주모집 포스터를 보면 괴벨스 사진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쟤들 선수인 거예요. 자기들 괴벨스 같은 일을 하고 싶으니까 투자해 주세요라고 이미지를 풍긴 거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읽혀요. 그 포스터가. 아니면 말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드루킹의 철학이에요. 이걸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무지하게 음흉한 철학이죠. 보시죠.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팔아먹으려면. 그러면 기술은 핵심 원리가 뭐냐면요. 브라우저를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어야 돼요. 브라우저는 이런 그 아이콘들 보셨죠? 이거 해서 뭐 인터넷 뱅킹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 이제 보통 그 카톡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 브라우저는 그 짝퉁 브라우저예요. 진짜 브라우저는 왼쪽에 있는 이게 그 사탕같이 생긴 동그란 거, 이 저 무슨 옛날 우리 그 사탕이 이런 식으로 색동 사탕 했었죠? 그게 이제 구글 크롬 브라우저고요. 오른쪽에 E자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불리는 브라우저입니다. 이 브라우저를 로봇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브라우저를 로봇으로 만들려면 이런 짓을 해야 돼요. 로봇으로 만들려면 브라우저의 지능을 장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에 이제 저는 크롬을 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이걸 가지고 잘 딱 건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화면을 보잖아요. 근데 화면이 아니라 저거를 보는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직접? 이거 어떻게 보이나? 이거 조금 한 1, 2분 시간인데. 이 브라우저는 화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 이 글자로 쭉 박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움직여라라는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서버로부터. 이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 서버로부터 이 지시가 오른쪽에 보여요. 모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요. 그 화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화면을 구성하는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아서 브라우저가 화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시를 제가 조작할 수 있으면 브라우저가 알아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요거 좀 제가 인터넷 연결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참아주세요. 잠깐만요. 한번 아까 또 인터넷 연결 끊었죠.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연결을 하면 연결이 됐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간단한 구글 화면이죠. 처음에 검색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제가 구글 크롬을 쓰는데 크롬에서 여기서 오른쪽에 요 조그만 점이 있어요. 거기서 딱 누르고 도구 더보기를 한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하면 이런 게 뜨잖아요. 즉 이런 명령을 받아서 이제 금방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명령을 받아서 이 화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직접 서버로부터 우리 컴퓨터는 화면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서버로부터 받는 건 화면을 이리저리 구성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여기서 메뉴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마우스가 여기로 가면 그게 다시 가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라 라는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브라우저는 그 지시를 우리가 보는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지능적인 놈이에요. 이놈이 브라우저가. 그래서 짝퉁 브라우저 쓰시면 안 좋습니다. 오리지널 브라우저 쓰세요. 구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렇게 그 원천 기술이 있는 브라우저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잠깐 닫고요. 그럼 다시 여기 가서 제가 슬라이드 쇼에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보죠. 한번 다시. 아까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지시받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에다 대고 여기다가 코드를 주입한다고요. 그럼 브라우저가 시킨 대로 움직여요. 이걸 기술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인젝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브라우저가 시킨 대로 움직인다고요. 제가 직접 안 해도 지가 가서 접속하고 지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고 제가 직접 안 해도 지가 입력하고 지가 좋아요 클릭하고 지가 검색어 입력하고 아까 봤잖아요. 검색어 입력하면 검색 순위 뜨잖아요. 그 다음에 기사 찾아가서 그 기사 링크에 가서 아니요. 그 클릭을 여러 번 해주면은 그 기사의 순위가 뜨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가가지고 검색어 입력을 자꾸 반복해서 닥근에 입력하면 닥근에라는 실검이 뜨고 게시판이나 뉴스에 가서 특정 댓글에 대고 좋아요 하면 공감순으로 그 댓글이 뜬단 말이에요. 브라우저가 혼자서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가 그 짓을 하게 하려면 이 브라우저를 작동시키는 코드가 서버로부터 오거든요. 매 화면마다 그 화면에 대고 코드를 주입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해킹 기술인데 이런 수법들을 써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그럼 브라우저에다 코드 주입해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그럼 브라우저가 알아서 로봇처럼 움직이는구나.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인터넷 접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이버나 뭐 모든 데서 그래요. 네이버도 그렇게 뭐 그런 것까지 어기진 않아요. 뭐냐면 하나의 IP에서 자꾸 사용자가 바뀌어서 특정 행동을 자꾸 반복을 하면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IP 주소를 우리가 인터넷 통신을 하면 제가 IP 주소를 받거든요. 그럼 IP 주소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제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딱 연결을 하면 그때 휴대폰이 기지국으로부터 IP 주소를 받아요. 그러면 작업 하나 끝내고 나서는 IP 주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보통은 휴대폰에 있는 브라우저를 닫았다 다시 열면은 IP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IP 주소 받고 통신하는 그 모듈을 TCP/IP 스택이라 그러거든요. TCP/IP 스택을 해킹을 하면 인터페이스를 해킹을 하면 그래서 띡 건드려주면 기지국과 완전히 TCP/IP 통신을 끊어버리고 다시 IP 주소를 받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러니까 3초, 5초 정도 작업한 다음에 자동으로 띡 끊고 다시 기지국에 다시 연결해서 새로운 IP 주소 받고 새로운 IP 주소로 또 작업 들어가고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이게 IP 주소가 다르니까 다른 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용자라고. 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브라우저를 코드 주입을 해서 노예로 삼는다. 그 다음에 휴대폰에 있는 통신 모듈을 장악해가지고 기지국과 연결을 맺었다 끊었다 하면서 IP 주소를 바꾸게 만든다. 이제 밑단은 다 확보했죠?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드루킹 서버 했다는 게 이거라고요. 하나의 서버로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병원에 3시간 다녀왔어. 이 기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라. 거기 기사에
당연히 병원은 왜 가? 허리 아픈 놈이 한둘인가? 왜 그년만 병원 쳐다니고 있는 거야? 대가리를 잘라서 튀겨가지고 치킨으로 먹고 싶네. 이런 댓글을 띄워라라고, 그 댓글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라라고 작업 지시를 딱 때린다고요. 서버가. 그러면 이 서버가 160대, 170대, 드루킹이 160대 휴대폰 운영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160대 휴대폰에다가 일사불란하게 그 작업을 때린다고요. 그럼 160개 휴대폰이 쫙 접속해가지고 좋아요 딱 한 번씩 누른 다음에 끊고 IP 바꾸고 다시 새로운 아이디로 다시 접속해서 또 좋아요 한 번 누르고 또 IP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로 또 접속해서 다시 또 한 번 좋아요 누르고 제 생각에는 한 30분이면 160대면요. 댓글 한 글쎄요. 30분이면 하나당 1분 잡고 30분이면은 30개씩 댓글 좋아요 한 5,000번 누를 것 같은데요. 160대 동원하면. 그러면 댓글 순위 1분 올라가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재작년쯤인가 작년 얼마인가 제가 페이스북에다 대고 야, 그 어뷰징 좀 하지 말자, 우리. 그때도 어뷰징 소문이 많이 돌 때예요. 아, 제가 참 시발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공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대선 전국 때. 아니, 내가 무슨 댓글, 용돈 받고서 댓글 조작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공격을 했다고요. 그럼 제가 아시잖아요.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제가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타겟으로 해서 리스트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페이스북에 야, 댓글 조작 같은 거 좀 하지 말자, 우리.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내가 한다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자세히는 안 썼어요. 나는 휴대폰으로 한다면. 휴대폰을 해킹해가지고 IP 주소를 끊을 때마다 다시 받게 만들고 브라우저를 해킹해서 내가 작업 지시한 대로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아예 그럼 장사판 차려놓고 하겠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엔지니어 사장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연락이 왔어. 꼭 만나재. 나를 만났지. 그랬더니 이 인간이 제가요 어뷰징 솔루션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박 대표님 글을 보고 제 솔루션을 도둑 맞은 것 같아서 제가 겁이 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간한테 그랬어요. 야, 어뷰징 하지 말고 당신 나이도 젊은데 그거 음성 비즈니스다. 그 돈은 만지기 쉬운데 차라리 그걸 가지고는 변형을 해서 어뷰징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어뷰징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걸 대항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 환경 툴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어뷰징에 내가 어떤 서비스 회사 운영자라고 치자고요. 내가 구글 운영자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자꾸 검색을 해갖고 이 검색 순위를 올리는 검색해서 검색 순위 올리는 그런 어뷰징이 있다고 제가 의심이 돼서 그걸 제가 대응하는 서버 쪽 기술을 만들려면 어뷰징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뷰저를 제가 1,000명을 고용할까요? 10,000명을 고용할까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뷰징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뷰징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툴을 만들어라. 그걸 만들어서 정당한 사업자한테 팔 생각을 해야지 어뷰징 서비스를 만들어서 되도 않은 이상한 정치인이나 이상한 저기 뭐 좀 띄워서 상품 팔아보겠다고 하는 그 EC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들한테 그 솔루션 팔고 다니기 시작하면 당신 인생 조진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적 그때 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때. 참고로 저는 이런 쪽에서 한 20년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코딩은 한 줄도 못하는데 시스템 근본에 관한 상상력과 컨설팅을 가지고 한 20년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압니다. 자, 이거 좀 그림이 너무 에로틱한가요? 좀 참으시죠. 드루킹의 업적은 전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뷰징의 밥이 되면 우리가 다 이런 개돼지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뭐에 관심 있나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네이버 실검의 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특정 기사를 검색을 자주 때려서 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 댓글의 흐름이 댓글이 전부 박근혜 죽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고 당년으로 몰아가고 뭐 이래 살벌하는구나. 그럼 나도 좀 그런 생각 비슷한 걸 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세상에서 못 발견하겠구나. 무의식적 세뇌가 되잖아요. 댓글 분위기에 의해서 무의식적 세뇌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제가 이 그림에 나타난 개돼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이게 기술이라고요. 현대 문명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인터넷 기술이. 스마트폰 기술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요. 그러면 드루킹을 잡아놓으면 이게 어뷰징이 없어지냐? 뚜루킹이 나오고요. 또로킹이 나오고요. 더한 킹도 나오고요. 또 드루킹도 나오고요. 또 더한 놈도 나오고요. 별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뭔가 행태를 고쳐야 된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다. 그리고 사업자들한테 계속 요구해야 된다. 네이버나 이런 사람들한테. 행태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는 이게 뭐를 향해서 고치면 되냐면 내 눈알과 내 머리를 가진 존재가 돼야 돼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되려면요. 자기 관점을 가진 존재가 돼야 돼요. 자기 관점이 없으면 개인이 아니에요. 내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게 옳았던 그르던. 그러면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개의 관점에서 10,000개의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화합을 못 하잖아요.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모두 진실 존중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어요. 관점을 가진 맹렬한 개인들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존중하는 기풍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진실을 존중하든 안 하든 이 세태가, 이 문명이, 인류가 도달한 이 세계가 이미 관점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관점을 가진 개인으로 만들어가는 성향이 있다고요. 그러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만들어내려면 개인에 기초한 공동체, 관점에 기초한 공동체, 정확히 표현하면 각기 관점을 가지고 독립적 판단을 하는 개인에 기초한 공동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유일한 도달 방법은 진실을 존중하는 기풍이에요. 진실 앞에서는 너와 내가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랐더라도 진실이 인정이 되면 서로 다시 맺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을 키운다는 게 핵심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네이버의 그 사악한 서비스 실검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사악한 서비스예요. 그 한국인의 문화적 약점, 다시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야, 저 사람들은 요새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지? 무슨 생각하지? 이거에 지나치게 예민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공식 말하자면 학교 학생들의 공식 신발이 되고 하루아침에 노스페이스 까만 패딩이 전부 교복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한국인의 약점이거든요. 그 약점을 파고드는 아주 사악한 서비스가 네이버의 실검이에요. 앞으로 절대 실검 펼치지 마세요. 두 번째요. 네이버의 뉴스 토픽 보지 마세요. 왜 지까지 것들이 우리한테 뉴스 토픽을 제시해? 무슨 뉴스 많이 보냐면 내가 검색해서 내가 직접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댓글 분위기에 주눅 들지 마세요. 댓글이 전부 박근혜 당년 뭐 머리를 쳐서 치킨으로 튀겨 먹느니 뭐니 이렇게 하더라도 아, 그 사람 좀 갑갑한 데는 있었고 그렇지만 원칙대로 해서 개성공단 철수하고 통진당 해산시키고 사드 배치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서 그래도 트럼프가 이 정도 몰아붙일 수 있는 거야. 그때 그 일 안 해놨으면 큰일 났어. 이런 객관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해야 돼요. 스스로. 댓글 분위기에 휩쓸려가면 이거 개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개인으로 독립적 판단을 하려면 내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내 관점을 가지고 나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있다고요. 그게 SNS와 유튜브예요. 유튜브요? 내가 구독해 놓은 거에 따라서 내가 보는 동영상의 꼭지들이 정해지고 내가 보는 동영상 꼭지들에 의해서 나의 관점이 강화되고 형성된다고요.
물론 그 꼭지들 잘 선택하셔야죠. 세뇌 탈출 같은 좋은 꼭지 좀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마찬가지죠. 내가 선택한 친구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의 5,000명 패친을 전부 친삭을 다 해버리고 전부 뭐 이재명, 박원순, 문재인, 뭐 김경수 이런 류의 인간들로 패친을 딱 구성을 하면 저는 내일부터 전부 하루 종일 눈앞에 세월호 노란 리본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라고요. 나의 관점에 의해서, 나의 입맛에 의해서, 나의 평가에 의해서 친구를 선택하면 그 친구에 의해서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 구성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게 이 방향으로 가든 저 방향으로 가든 일단 개인이 성립해야 그 다음에 싸움을 해보죠. 그렇잖아요. 그 개인이 그릇된 방향으로 갔다 그래도 어느 순간 진실이 없으면 사람이 다 빠개지고 죽어가는구나. 진실 존중을 모르면. 그걸 깨달으면 그게 바로 우리 자유민주 시민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 존중을 모르면 참된 자유민주 시민이 아니에요. 그거 다 짝퉁이에요. 그냥 자기 얼굴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참된 자유민주 시민은 진실 존중을 아는 개인이라고요. 그게 진짜 자유민주 시민이에요. 자, 오늘 제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사실은 다 학문 영역으로는 이제 일종의 정치 사상 혹은 정치 철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드루킹 같은 그런 어뷰징이 극도로 발달할 수 있는 기술 문명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인 차원에서 대항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든 인간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눈알,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혓바닥, 입맛을 가져야 돼요. 나의 관점, 나의 혓바닥을 가져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인류를 뭐라 그러죠? 인류학에서?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또 저기 북한 또 풍조 따라서 전부 번역한답시고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슬기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사피엔스의 원래 뜻은 지혜나 슬기가 아니에요. 사피엔스의 원래 뜻은 입맛이에요. 평가예요. 영어로 테이스트예요. 사피엔스 라틴어거든요. 그 라틴어의 어원이 T-A-S-T-E, 영어로 테이스트, 입맛이라고요. 그러니까 혓바닥과 관점이 없으면 되담한 인간이에요. 혓바닥과 눈알이 한 인간을 개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